나는 책임 다 했어. 돈 내잖아. 더 뭘 바라는데?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라고. 저녁 10시. 좁은 거실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지훈, 오빠였다. 지연은 핸드폰을 켜고 식탁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사이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또 뭔 일이야? 지훈의 첫마디였다. 안부도 없었다. 별일 없어. 지연이 말했다. 아빠는? 기억이 더 안 좋아졌어. 오늘도 같은 말을 20번도 넘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라고 했잖아. 그 말이 너무 쉽게 흘러나왔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야. 언제까지 버틸 건데? 너도 한계 있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는 책임 다 했어. 돈 냈잖아. 더 뭘 바라는데?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아는 거, 그게 제일 화난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듣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부서지고 있어. 너도 못 버티잖아.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라고. 지훈이 한숨을 쉬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지연에게는 포기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다. 정답일지도 몰랐지만 그 선택을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아빠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아. 그럼 언제까지 버틸 건데?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 삶도 있잖아. 다. 지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을 너무나 무너진 표정이었다. 내 삶이 남아있긴 하다고 생각해? 그때 거실 문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었다. 전화기에서 큰 소리로 흘러나온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 얼굴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늦어버린 미안함과 늙어버린 자존심만이 조용히 묻어 있었다. 지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버지가 짐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짐을 소리내어 말해버렸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싸움보다 눈물보다 더 무거웠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그 통화가 남긴 상처는 거실에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부엌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다. 지연은 커피를 끓이며 잠을 충분히 잔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다. 기억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평범한 수요일이에요. 지연이 대답했다. 매번 같은 질문, 매번 같은 대답. 말할 때마다 마음의 한 부분이 닳아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약을 찾기 시작했다.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표정이었다. 지연은 약통을 건네주었다. 이 장면도 매일 반복되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버지가 약을 먹고 난 뒤 지연의 얼굴을 살폈다. 그냥 좀 피곤해요.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그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다가 놓쳤다. 물이 쏟아지고 잔이 넘어졌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 아버지는 움찔하며 손을 움켜쥐었다. 순간의 분노 뒤에 지연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다. 그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지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작게 움직이며 더 말을 줄였다. 지연은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나를 대신 구해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지옥에 갇혀 있었다. 새벽빛이 주방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다. 지연은 그릇을 정리하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최근 들어 그 기억이 더 자주 찾아왔다. 아버지는 평생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표현이 서툴렀고 감정이 불편했으며 대화를 통해 관계를 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지연은 수백 번 들었다. 스스로 강해야 한다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울어도 티내지 말라고. 남에게 기대지 말라고. 그 말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존을 위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다르게 새겨졌다. 나는 들켜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낙인처럼. 지연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지만 그 감정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말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연은 감정을 말로 풀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 배움이 지금의 돌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면 지연은 말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말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감정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연에게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평범한 수요일이에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 대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매번 할 때마다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달아갔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라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문득 생각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자신에게 감정을 주지 않았고 지금은 감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사이의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저 살고 버티느라 놓쳐버린 시간이었다. 저녁 무렵 집안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TV 앞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는 순간 지연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었다. 지훈. 그는 평소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끊는 사람이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지훈의 첫마디였다. 안부도 상황도 묻지 않은 채 오늘은 좀 정신이 없었어. 지연이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다. 아빠 상태는? 그는 늘 정보를 먼저 요청했다. 기억 더 안 좋아졌어. 지연이 차갑게 답했다.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자니까. 지훈의 말이 너무 쉽게 아무런 무게 없이 흘러나왔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는 아빠가 사람이 아니라 짐 같아?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낮고 거친 톤으로 말했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야, 나 돈 보내잖아. 그 말은 지연의 멱살을 잡는 말처럼 들렸다. 돈을 보내면 마음에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으로 책임을 계산하는 사람. 돈 보내는 건 고마운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는 맨날 남 탓하잖아.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 말은 정확히 지연의 약점을 찔렀다. 지연은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말하면 울 것 같아서 말을 멈췄다. 그 순간 지연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너한테는 전화로 말하면 끝이잖아. 나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상황을 몸으로 겪어. 같은 질문 100번 듣고 같은 실수 매일 맞고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 너는 몰라. 지우는 말없이 듣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 말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려는 톤이었다. 살고 싶어 그냥. 지연이 힘없이 말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뚜뚜뚜. 건조한 신호음만이 남았다. 통화 종료음이 울린 뒤에야 지연은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다. 그 울음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고립의 울음이었다. 아버지는 거실에 물컵을 쥔 채 그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딸의 울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만 조용히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어제의 통화와 지연이 화를 냈던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자고 말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연을 불렀다. 지연은 잠시 멈춰섰다. 아버지의 망각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상처를 기억할 사람 없이 쌓아두게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려웠다. 밥은 했나? 아버지가 식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직이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 말투는 평소보다 건조했고 아버지는 그 건조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다. 지연은 냉장고를 열었고 안에 남은 재료들을 보며 막막함이 밀려왔다. 식사 준비조차 오늘은 벅찼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갑자기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다. 말없이 그릇을 꺼내더니 물을 틀고 거품을 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에 남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가 울렸고 조각들이 바닥으로 튀었다. 아버지, 위험해요. 지연이 놀라 뛰어왔다. 내가 좀 도와보려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뒤로 감추며 말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누적된 무력감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바닥을 치우며 말을 삼켰다.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도와주려는 마음도 막히고 이 집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곳이 되었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으로 늙어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압축한 고백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도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사라지면 너 좀 편해지지 않겠냐? 지연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 비극적인 상상력이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표현이었다. 며칠 동안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버지는 말을 줄였고 지연도 말 걸지 않았다. 서로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인 상태였다. 아버지는 간혹 무언가를 도와보려 했다. 접시를 씻다 말고 물을 틀어둔 채 자리를 벗어나거나 방을 정리하다가 옷가지와 수건을 섞어놓고 어디에 무엇을 넣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실수들은 처음에는 귀여운 실수처럼 보였지만 하루에 서너 번 반복될 때 더 이상 웃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연은 실수를 수습하고 물을 닦고 젖은 옷을 다시 세탁하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몸이 아니라 의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음식물을 태우기도 했다. 프라이팬에 달걀을 올려놓은 채 TV 앞에서 잠이 들었다. 연기가 올라오자 지연이 달려왔다. 아버지.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지연은 연기를 뿌리치며
프라이팬을 싱크대에 옮겼다. 내가 좀 해보려 한 건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려던 마지막 노력이었다. 지연은 말없이 물을 틀었다. 그런 순간마다 분노와 측은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분노는 일상이 부서지는 데서 오고 측은함은 인간이 무너지는 데서 왔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물컵을 들고 나와 거실에 물을 쏟았다. 손에 힘이 부족해 컵을 잡지 못한 것이었다. 지연은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게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지? 돌봄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실패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었다. 너도 힘들지. 아버지가 지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감정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예전에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이 집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지연은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내가 많이 망쳤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며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은 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하루의 실패 전체를 작별 인사처럼 묶어보내는 말이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역할이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각들이 떨어질 때마다 자신이 주워 담아야 한다는 것도.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지연은 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탁기를 돌려놓은 채 잠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간식이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갔다. 지연은 대답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만 쉬고 싶었다. 쿵! 큰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선반에서 과자를 꺼내려다 그릇들을 떨어뜨린 것이다. 유리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지연이 반사적으로 뛰어갔다. 그녀는 손을 잡아 끌며 유리 조각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나도 먹고 싶어서. 아버지가 움츠러든 채 말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려는 마지막 문장이었다. 지연은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짜증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하루에 몇 번을 치우고 몇 번을 닦고 몇 번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바닥을 치우며 지연은 독백하듯 말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웃 준수 엄마가 들어왔다. 미리 부탁해둔 김치 반찬을 가져온 것이다. 지연은 허리를 펴려 했지만 표정은 정리되지 않았다. 어머, 무슨 일 있어요? 준수 엄마는 바닥에 유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실수였어요. 지연이 웃는 척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수 엄마는 그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내가 망친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체면을 짓눌렀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괜찮아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그녀가 준수 엄마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두려운 사람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혹시 돌보는 분을 하루 정도라도 부르시면 어떨까요? 준수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 말은 친절이었지만 지연에게는 폭탄이었다. 저희 그런 거 할 형편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아, 죄송해요. 준수 엄마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스스로 놀랐다. 왜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했을까? 너무 힘들지 내가 있어서.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그 말은 속삭임처럼 가벼웠지만 폭발처럼 무거웠다. 지연은 바닥에 앉아 산산이 부서진 유리를 하나씩 주었다. 그 조각들은 부서진 접시가 아니라 부서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처럼 보였다. 지연 씨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준수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공격처럼 들렸다. 혼자라도 버텨야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결의가 아니라 무너질 힘조차 없는 사람의 항복이었다. 준수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거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아버지와 딸. 부서진 유리와 부서지고 있는 마음들만이. 밤이 깊어졌다. 집은 적막했다. 준수 엄마가 돌아간 뒤 깨진 그릇 조각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원래라면 버려야 했지만 지연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 조각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모서리, 금이 간 표면. 지연은 그 조각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슬리퍼 소리가 바닥에 끌렸다.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니 지연 옆에 앉았다. 오래된 소파가 삐걱거렸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오늘 일도 며칠 전 일도. 그 말은 정확한 기억에서 나온 사과가 아니었다. 상황의 무게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사과였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깨진 조각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나도. 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아버지를 살게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아버지가 물었다. 너 오늘 울었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그릇 조각을 밀어냈다. 가져왔다. 반복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지연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 말은 냉소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안아줄 여력이 없었다. 그저 지친 사람 둘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조용히 버티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느렸다. 방으로 향하다가 문을 닫기 전 그는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방식이 틀렸던 것 같아. 그날 밤 지연은 울지 않았다. 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가슴이 조용히 아파왔다. 사랑은 때늦게 오고 사과도 때늦게 온다. 그 늦음이 사람을 더 고프게 만든다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홍보지를 받았다. 접힌 종이 한 장이 가방 속에서 며칠째 구겨지고 있었다. 지연은 한 번쯤 가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홍보지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홍보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데에도 몇 분이 걸렸다. 결정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지연은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3번 반복했다. 4번째에 번호를 눌렀다. 상담사는 잠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지금 오셔도 괜찮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낮잠에 깊이 빠져 있었다.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시간엔 잘 안 깨요. 지연은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다. 센터는 생각보다 낡고 조용한 곳이었다.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약하게 났다.
상담사는 웃으며 간단한 질문을 했다. 혼자 돌보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답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상담사는 그녀가 답하지 않은 질문들을 천천히 대신 물었다.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떠오르는 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어제, 그제, 지난주, 지난달. 모든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 대답 못해도 어떤 분들은 그 질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울어요. 지연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녀 안에서 살고 싶다는 말과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동시에 떠올랐다. 상담사는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건넸다. 지연이 말했다. 도움을 받는 게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는 거죠. 약해져도 기댈 곳이 있으면 살아요.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이 평범한 위로처럼 들리는데 이상하게 숨통을 트이게 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힘드시면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연은 짧게 말했다. 아버지 탓 아니에요. 그냥 제가 버거워서 그래요. 그 한마디는 항복이 아니라 살아보겠다는 작은 선언이었다.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며 지연은 자신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지원 도우미가 집에 왔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움직임도 조용했다. 지연은 그의 밝음이 불편하지 않아서 안도했다. 도우미는 간단히 청소를 하고 아버지의 옷과 침구를 정리해 주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익숙함이 아니라 안전함에 적응한다는 사실을 작게 깨달았다. 아버지는 처음에 경계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불편해했다. 하지만 도우미가 조용히 말을 걸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르신, 이 셔츠 어떤 때 입으세요? 회사 다닐 때 입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저녁이 되자 도우미는 말했다. 오늘은 저녁까지는 제가 해볼게요. 그 말에 지연은 한숨처럼 말했다. 감사해요. 지연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몇 달 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하지 않았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될까봐, 아버지가 불편할까봐, 도우미가 힘들까봐, 걱정이 멈추지 않았다. 몇 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님이, 지연 씨 찾으시는데요.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도우미가 말했다. 같이 드셔야 드신대요. 지연은 웃음인지 체념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네, 그래요. 지연이 앉자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돌봄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원 서비스로 대체되지 않는다. 도우미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일시적이라는 걸 알았다. 내일도 또 내일도 이 집은 버텨야 한다. 도움이 생겼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조금 덜 무너질 뿐이었다. 지연은 그날 시장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좀 더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고 싶어서였다.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지연을 불렀다. 지연아.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하고 느렸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떼었다. 내가 너한테 큰 짐인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은 혼잣말이 아니라 딸을 향해 건넨 고백이었다. 지연은 잠깐 멈췄다가 웃음 비슷한 표정을 만들었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투는 위로가 아니라 사태를 얼버무리는 방어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정말 그래. 지연은 그 말을 끊어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서로 좀 힘든 거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아버지가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미안해. 지연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넘겼다. 목이 메었다. 아버지도 따라 먹었지만 금방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았다. 그 미안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에 더 무거웠다. 그날 밤 지연은 상담센터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다.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 입소 안내문이었다. 며칠 전에 몰래 받아온 것이었다. 서류에는 접수 절차, 대기 기간, 비용, 필요 서류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하지만 생존을 선택하는 순간 사랑에 금이 갔다. 지연은 눈을 감고 말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날 새벽 지연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부엌에서 물 쏟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바닥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지연은 서둘러 나갔다. 아버지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넓게 퍼져 있었다. 깨진 접시 조각도 보였다. 아버지는 컵을 꽉 쥔 채 말했다. 내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말은 사건의 설명이 아니라 존재 이유의 설명처럼 들렸다. 지연은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위험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밤에 혼자 부엌에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공포였다. 지연은 그 공포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아버지는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자는 거 깨우기 싫었어. 그 말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무너지는 이유였다. 지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좀 자야 돼요.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절규였다. 아버지가 바닥을 바라보며 손을 움찔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말은 짧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반복하며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가 새벽을 깼다.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왼쪽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119가 도착하고 아버지는 실려나갔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말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당분간 혼자 두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 같았다. 지연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거기에는 며칠 전 펼쳐놓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지연을 바라보았다. 나 집에 가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아이 같았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집이 둘 중 하나를 죽일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지연은 손에 든 서류를 조용히 쥐었다. 결정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했다. 며칠 뒤 지연은 아버지를 모시고 시설 로비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작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몸이 조금 굳은 상태였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오래된 시계, 지연이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간호사가 다가오자 아버지는 허리를 연신 굽히며 인사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목에 힘이 없고 발음이 어눌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내밀며 한 번 더 말했다. 부탁합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평생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방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지연이 말했다. 며칠 뒤에 올게요. 아버지는 짧게 물었다. 너 바쁜 거 아니지? 지연은 웃는 표정을 만들어냈다. 바쁜 건 다 핑계예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장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천천히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지금 필요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손가락을 서로 문지르며 말했다. 고마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아서 문을 나서며 지연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 작은 체구, 굽은 어깨, 낯선 공간에 앉아 있는 사람. 그 모습은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지금의 아버지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발걸음을 늦췄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번 돌아보면 다시 데려오고 싶어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조용했다. 부엌은 깨끗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등을 기대었다. 몸에서 힘이 빠졌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버텼다. 밤에 전화가 왔다. 오늘 무난하게 적응하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셨고요.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작게 말했다. 그래, 잘 된 거네. 그 말은 기뻐서 한 말이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하는 말이었다. 잠시 후 사진이 한 장 왔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표정은 어색했다. 불안해 보였다. 그런데 포기한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조용히 아렸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지연은 혼잣말로 말했다. 살아야지.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연은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버지도 지연도 서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는 조금씩 그곳에 적응해 갔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요즘 어때요? 지연이 물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지연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아버지가 괜찮다는 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집이 그립지 않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립긴 해. 그런데 내가 편해 보이니까. 난 괜찮아. 그 말이 지연의 마음을 찔렀다. 아버지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딸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했다. 오빠,
지연아. 아버지는 어때? 잘 계세요. 적응도 하시고. 그럼 됐네. 수고 많았어. 지훈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목소리였다. 오빠 한번 와서 뵈어요. 바쁜데. 나중에. 아버지가 오빠 얘기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그냥 보고 싶다고.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시간 나면 갈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하늘을 바라봤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 있기는 힘들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는 것.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러 가니 아버지가 다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여유가 보였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지연이 다가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지연아, 왔구나. 이분이 옆방에 계시는 김옥순 여사님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다. 지연은 인사를 나누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놓고 살았던 건 아닐까? 집에서 아버지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지연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이 아버지를 더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위축되지 않았다. 아버지, 여기가 편하세요? 지연이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편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놓여. 무슨 뜻이에요? 너한테 패 끼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말이 지연을 울게 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아. 나이 들면 이런 거야. 아버지의 체념이 지연을 더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았다. 떠나오는 길에 지연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님 어떠세요? 처음엔 많이 위축되어 계셨는데 요즘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다른 분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죄책감은 남아 있었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지연은 오랜만에 상담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 어떻게 지내세요? 상담사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직도 죄책감이 있어요. 하지만 살 수 있겠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적응 잘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지연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매일 해요. 하지만 다시 선택해도 같은 결정을 내릴 거예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이 무조건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사랑이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오늘은 지훈도 함께 왔다. 오빠는 몇 달 만에 아버지를 보고 놀랐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으실 줄 몰랐어. 지훈이 지연에게 속삭였다. 아버지는 두 남매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없었다. 미안해, 지연아. 지훈이 말했다. 뭐가요? 내가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혼자 생각했다. 사랑은 책임이 아니라 견딤이었다. 함께 견디다가, 혼자 견디다가, 때로는 놓아주는 것까지 견디는 것이었다. 지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다. 이것이 정답이었다. 완벽하지 않고 아프지만 그래도 정답이었다. 이 이야기는 지연과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되어가는 부모, 지쳐가는 자녀, 흩어져 사는 가족들. 우리는 모두 이 상황을 마주하거나 마주할 예정입니다. 사랑은 책임이 아니라 견딤입니다. 그 견딤은 때로 함께 버티는 것이고, 때로는 서로를 놓아주는 방식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떠나보냈지만 사랑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딸을 보내주었지만 그리움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견뎌낼 뿐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붙잡았고, 누군가는 놓아주었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버텼습니다. 모든 선택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말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 번만 먼저 말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그리고 인생이었습니다. 좋은 사연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